아유,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맹장이 터졌어요. 그걸 참고 있다가 병원을 좀 늦게 가기도 했고, 코로나 때 아프시면 안 되고요. 열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며칠이 딜레이 됐어요. 병원을 입원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최고다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이제 마이팩이 진행이 되면 이거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1월 5일 출시이신 거 알죠? 이 코로나가 너무 확산돼 가지고 12월 15일로 하기로 한 거를 연기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지금 가서 이거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스타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기 이름 이렇게 넣고 직접 조제하는 과정 보이고 이거 되게 핫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솔루션 지난주부터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했고 오늘은 아이들 어린이 키 성장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제대로 아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네, 그래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그럼 오늘 진행할게요. 키 성장의 요소 많이 알고 계시죠? 유전적인 요인, 엄마가 너무 작았어. 우리 집은 아빠가 작아. 그래서 다 작아. 되게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작았을 때 아이들 키가 자라지 않을까 봐 되게 고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보면. 근데 제 주변에 우리 큰애의 친구 엄마인데 남자예요. 근데 걔가 지금 엄마가 50 조금 넘거든요. 아빠도 작고. 근데 남자의 키가 지금 78이더라고. 몸무게는 80 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유전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요인, 밥을 4끼를 먹나? 라면을 먹으면 3개를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하구나. 특히 영양. 제가 오늘 영양 포커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수면, 스트레스가 77%, 유전의 23%라고 합니다. 예상 키 확인하는 거 아시죠?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빠 키, 엄마 키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예상 키인데 이건 유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한국인의 키를 보면 태아기에 보통 50cm로 태어나죠. 그래서 영아기에 만 2세 때 1년에서 20에서 22cm 엄청난 폭발 성장을 이때 하고 유아기 2세부터 만 2세, 7세까지 1년에 6, 7cm를 자랍니다. 소아기 때 저희 막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6cm씩 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12cm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요. 이 영아기, 유아기 때 자라야 되는 이 평균의 수치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이때 뒤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5cm, 많게는 10cm가 작을 수 있거든요. 평균 아이들보다. 그래서 이때 영양 포커스를 되게 많이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꼭 권해주고 싶은 게 사춘기 이 급성장기 때 8하고 12cm의 차이, 4cm 차이 나요. 1년에. 그러면 보통 한 2년의 사춘기, 길게는 3년의 사춘기를 보내면요. 4, 32, 이때 키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래서 거의 12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8cm와 12cm 차이에서.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도 남은 키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도요. 키 성장 솔루션을 하고 키 성장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에 나오더라고. 이 키 키우려고. 그리고 키가 우리나라에서 뭐 다 똑같겠지만 키가 커야 된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이들은 특히요 유산소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효과는요 그러니까 5분을 한 다음에 MRI를 찍어봤더니 뇌 혈류량이 크게 증가했대요.
그리고 사고를 돕는 전두엽이 활성화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하는 아이, 특히 집에만 있잖아요. 요즘에 저희 큰딸은 지금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유산소 운동 5분을 시켜야겠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걷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연성이 높으면 근육의 수축 이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체 활동에 불필요한 긴장이 줄고 스트레스가 줄고 뼈의 길이 성장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가 아무래도 유연성 있는 안에 있으면 확실히 더 늘어나는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리고 운동의 방법으로는 매일 40분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주 3회, 특히 최소 주 3회인데 자기 2시간 전이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운동의 방법으로는 줄넘기, 트램폴린, 스트레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걷기도 되게 좋죠. 근데 요즘에 추워가지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면, 세 번째 요소로 수면인데 제가 애들 키우면서 이 부분이 참 힘들었어요. 애들이 9시에 자면 좋겠지만 엄마가 밤에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뭐 상담 전화에 뭐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수면을 제가 참 잘 못 잡고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수면을 보면 성장 호르몬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성장 호르몬이란 뇌하 수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뼈와 연골의 성장 작용과 지방의 분해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하는데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그래프 보이시죠? 21시, 22시에 피크를 찍습니다. 그래서 60에서 70%를 분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걸 감소시킨 요인이 있어요. 늦게 자는 거 당연하겠고, 체지방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성호르몬이, 그러니까 성조숙증이 그래서 위험한 게 엄마들이 키 때문에 성조숙증이 안 걸리려고 어마무시하게 노력하고요. 수치가 높으면 제 주변에도 있는데 병원에서 이거 조절하는 주사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는 거 엄청 조심하고 왜냐하면 성호르몬이 많아지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키가 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숙면을 방해하는 환경, 아토피가 있거나 비염이 심하거나 그러면 깊게 잠을 못 자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보고 잔다거나 TV를 본다 하면 이거는 성장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영양을 보겠습니다. 기초 영양은 인간의 성장,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분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또 에너지를 다시 생성해내고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영양이 떨어졌을 때 성장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얘기 참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먹는 이 영양분들이 첫 번째 어디 가시는 줄 아세요? 생명 유지 활동으로 가요. 숨 쉬고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쓰여요. 두 번째는 어디 갈까요? 몸에 안 좋은 곳에 가요. 그러니까 아픈 곳. 그러니까 빨리 나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양소들이 아픈 곳에 다 쓰여요. 그리고 특히 비염, 아토피 이런 기저질환 있는 부분에 다 쓰인다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이 성장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영양이 튼실하게 쌓여지지 않으면 성장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아토피나 비염의 치료를 완화시켜야 그 다음 이 영양분들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초 영양소를 어떻게 맞춰서 권장량에 맞춰서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건강을 지키고 각종 유행 환경에 대한 기본적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키 성장 얘기하고 있지만요. 지금 키가 클 수 있는 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양이라는 건요. 앞으로 이들이 130세는 더 살 것 같아요. 저희도 평균 수명 130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초공사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잘 먹여야 되고 그리고 잘 먹인다는 의미가 저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들 키우면서 되게 이 영양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어떻게 포커스 맞췄던 건요. 제가 아메삽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매력적인 사업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도 직장인이어서 제가 좀 섭취를 못했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과자도 많이 먹었고. 왜냐하면 엄마가 옆에서 간식을 챙겨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항상 감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 환절기가 되면 늘 항상 감기에 달고 살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 애들은 정말 유기농 아닌 과자 먹이지 않았고 정말 과자 안 먹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고기도 무항생제 이런 거, 우리 집 우유는 유기농 아니면 못 먹이고 막 이런 되게 까다로운 것들을 많이 지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엄마가 해주는 20세까지의 그 영향이 저는 평생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쌓여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떤 기저로 어떤 질병에 노출될 수 있을까? 그거는 정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대 영양소 보시면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인데, 탄수화물은 평소에 충분히 섭취한다고요. 특히 한국인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백질과 지방도 필수,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너무 중요한 거는 뭐 저희가 지금 바디피 플러스 하시는 리더님들도 너무 잘 느끼고 있고, 어제도 오전에 이한준 코디 맞나요? 그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단백질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단백질 더 잘 먹으려고 무지 애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요즘에. 이 유지 회복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1kg당 0.91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고요. 특히 성장기, 임신, 수유기, 활동량 많은 사람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파이토 단백질, 저희 프로틴 단백질로 키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암의 사업 오래 하신 분들, 뭐 아기 때 저도 저희 둘째는 뉴트리라이트 뭐 거의 돌부터 시작해서 다른 타사 비타민을 먹어본 적이 없는 애거든요. 근데 정말 이 탄탄하고 잔병 치레 없고, 그리고 또 이런 단백질 더 꾸준히 먹으면 키까지 더 성장할 수 있으려 봅니다. 특히 이 비타민과 무기질은 되게 양은 적게 필요하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 인체 내에서 불균형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다량 영양소 함께 섭취해서 어떤 효소적인 부분의 역할들, 호르몬을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백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느낀 거는 과일, 채소 하루 최소 권장량 400g을 섭취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확실히 서양인들은요, 샐러드 많이 먹어요.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진짜 저희 집 보면 아침에 샐러드 이따만한 그릇에 막 정말 생버섯도 넣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저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좋았어요. 저녁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그리고 뭐 낮에 샌드위치 싸가면 샌드위치 안에도 채소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먹고 막 했었는데, 한국에 딱 와서 바뀐 식사의 패턴은 뭐냐면 탄수화물 위주인데요. 이 과일, 채소들이 다 삶아져서 나물로 먹고 데쳐서 먹고 볶아서 먹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덜 섭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뉴트리아이트 솔루션 오늘 중요한 포커스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보면 뉴트리아이트 파이토프로틴은 대두, 밀, 완두콩 혼합된 순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것들은요, 순식물성이 별로 없어요. 동물성, 유청 단백질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다고들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순식물성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많이 섭취를 해도 몸 안에서 동물성을 많이 먹으면 이거는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먹어도 그만큼 소화도 잘 되지만 이 필수 아미노산과 9가지,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20개를 다 100점 맞으네요. 이거 저는 이 단백질 하면 정말 얘기할 거 많아요. 왜냐면 타사 전 세계에 나오는 제품 중에 100점 맞은 거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다고 하기는 뭐하고 이게 있는데 뭐냐면 이 가격이 아니라는 거지. 몇 군데 있다고 저도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없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만큼 찾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거의 없을걸요? 우리나라에 찾으려 해도. 근데 제가 사업할 때 진짜 7, 8년 전인가? 그때 강의를 들었는데 일본에 이렇게 만점 맞은 프로틴 단백질이 있었는데 28만 8천 원인가? 이랬다고요. 이 한 통에. 그만큼 이거 최고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단백질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타사도 많이 먹고. 근데 저 그때는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미국은 이 단백질 프로틴, 파이토 프로틴이 뉴트리언트 매출 더블엑스를 와 1, 2등을 앞다투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머 정말 이렇게 단백질 많이 먹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는 근육 늘릴 때 왜 그 헬스장에서 먹는 단백질 그 정도의 인식이었을 때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잘 섭취하고 많이 전달해야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매일 먹는 거 연구하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홈카페에 다시 좀 부스팅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레시피도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하는 방법들 어제 남효선 리더님이 그 녹차 라떼 만든 거 이렇게 20 미팅에 올려주셨나 봤는데 되게 맛있어 보였어요. 거기다가 우리 거 초코 레트까지 타서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오늘 저도 한번 해 먹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지금 성장이죠. 첫 번째 단백질 꼭 섭취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입니다. 저는 이번에 마이팩 할 때 이 생각했어. 이거를 마이팩으로 해서 애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잘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조제해서 뜯어서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 그래서 이것도 솔루션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가서 본인이 꺼내서 이렇게 먹고 못하잖아요. 잘 엄마들이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엄마들도 바쁘니까 까먹고 그래서 또 넘기고 애들은 더 안 먹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무기질 키즈도 많이 리비전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되게 맛 없었어요. 많이 맛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전달하다 보면 미네랄을 안 먹어요. 우리 집 애들은 그래서 비타민만 먹어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14가지 식물 농축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키즈를 위한 더블엑스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안에는 여기 12가지 비타민, 9가지 무기질, 그 다음에 14가지 식물 내재 영양소, 농축물이 들어있어서 종합 비타민이어서 이거 많이 전달하세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몸무게로 치면 40kg 이상 되고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요. 더블엑스 권해요. 우리 더블엑스를 하나씩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비타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두 알 먹어야 되는데 일단 하나씩 시작해서 하면 훨씬 더 엄마들이 먹기 편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들어있는 것도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이상이면 그렇게 이거를 바꿔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거 같이 전달하거든요. 키 성장에는요,
장 건강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이 건강해야 그쵸 장청 뇌청이잖아요. 머리도 맑고 공부도 잘 되고 그다음에 장이 건강해야 내가 먹는 이 좋은 영양분들을 제대로 흡수해서 모든 기관으로 다 보내는 역할을 장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 지금 뭐 이 유산균이 이렇게 좋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뮤니티 나오면 이게 알약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마이팩에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물이랑 이렇게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뮤니티 유산균 나오면 그거를 또 마이팩으로 해서 이렇게 대체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이 그 유산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이 유산균이 저희께 타사와 다른 거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검증된 5가지 균주가 들어가 있고 뛰어난 생존력으로 이게 균주에 함유된 코팅이 없이 장까지 도달하는 이 기술은요 차세대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사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이 기술력으로 만들었죠. 근데 제가 이 유산균이 계속 진화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유산균 인텐시티 플로라 7도 정말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유산균만 전달해서 여러 가지 전달했는데 유산균만 서바이벌 돼서 몇 년을 먹는 소비자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유산균 얘기 나오면 시중에 따라갈 자 없다. 그리고 비교할 군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그냥 많이 전달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즉각적인 효과 있잖아요. 그건 유산균이고 또 유산균이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군을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한 포씩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산균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많이 전달하는 그 소비자군이요. 뉴트리라이트 소비자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은 참 저도 늘 뭐 병원 갈 때도 가져갔지만 이번에도 그 항생제를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술하기도 했고 염증 수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항생제를 먹었을 때 좋은 균, 나쁜 균 다 쓸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고 그러니까 3끼 약을 먹고 이거를 2포씩 계속 먹었어요. 근데 확실히 덜 뭐라 그럴까? 뭐 진짜 항생제 먹으면 설사 엄청 하거든요. 덜 하기도 했고 이게 또 이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유산균을 먹고 있으니 이 나쁜 약들을 어느 정도는 좀 잡아주지 않을까, 방어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고 아이들은요. 이거는 밥과 상관없이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문의하면 뭐 특별한 그러니까 저처럼 뭐 수술을 했다던가 아니면 설사를 너무 한데 열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는요. 뭐 2포 뭐 이렇게 먹어도 상관없지만 한 포 먹어도 웬만한 건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용량을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산균을 늘 항상 그 솔루션 할 때 저희가 살 빼는 바디핏도 마찬가지고 뭐 디톡스 장 간 해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기본 베이직은 장을 건강하게 해서 저희 이런 좋은 영양분들을 잘 섭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전달하실 때 일단은 유산균부터 먹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 유산균을 이렇게 전달하시면 효과도 좋고요. 훨씬 효과 좋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유산균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작은 용량 저희 그러니까 패밀리 사이즈 말고 또 작은 거 있잖아요. 이거죠. 30호짜리. 이것부터 베이스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뼈 건강을 위한 트리플 밸런스에서 이 추어블 칼슘 있죠. 이거
아이들을 리서칭을 했대요. 이게 리비전 돼서 나오기 전에 예전에 막 원숭이 모양으로 나왔던 그거 진짜 맛없었죠. 그래서 우리 애들 진짜 안 먹었거든요. 근데 가장 한국에 그러니까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입맛이 맛이 뭘까? 그래서 거기서 뽑힌 게 초코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코 추어블 칼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그리고 추어블이잖아요. 씹어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안에는 칼슘하고 비타민 D, 마그네슘 어떻게 보면 저희 칼맥기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만 잘 먹어도 아이들이 키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저도 필드에서 많이 전달하면서 느꼈던 건 맛이 없어. 참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 근데 솔직히 얘는 과자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고 뭐 애를 먹게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한 2주 정도 애가 맛을 들이면 먹거든요. 근데 엄마가 귀찮은 거야. 그냥 애가 알아서 잘 먹기를 바라는데 귀찮아서 안 먹기도 하죠. 그래서 그 2주 동안에는 습관만 들게 해주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거고 그다음에 타사에 너무 익숙해진 애들 있어요. 달고 아주 새콤하고 막 달콤하고 이런 맛에 익숙해진 애들은요 확실히 맛없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여기에 착색료나 뭐 이런 단맛 내는 것들 그런 인위적인 걸 넣지 않고 있잖아요. 멈췄어요. 다 마무리 되셨어요? 아니요, 뭐 끊어졌어요. 뭐가 끊어졌을까요? 아, 중간에 와이파이 이상으로 좀 튕겨져서 나가셨어요. 그래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만요. 오해날이더니 와이파이가 오게 됐나 보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들려요? 화면 공유 다시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 아, 공유를 다시 해야 되구나.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됐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뮤니티 플러스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뭐지 그러니까 아세로 비타민 C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들어있어서 한 포씩 진짜 안 먹는 애들 먹였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고요. 영양적인 부분 이거 한번 볼게요. 내 아이는 건강한가? 치킨을 먹는다 44.5%래. 주 1회 이상. 탄산음료 53% 먹고 있다고 합니다. 과자, 초콜릿 56% 먹고 있고요. 라면, 컵라면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68%. 그다음에 하루에 2번 이상 과일 먹는 애들은 14%라고 합니다. 청소년 가공식품 섭취의 실태입니다. 라면이요. 일주일에요. 평균 2개 먹는데요. 상위 10%가 있어요. 6개를 먹는데요.
라면 진짜 안 좋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 진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라면 안 먹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라면도요. 사다 놓은 건 있지만 홈미팅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애들 거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스낵 과자류가요. 일주일 섭취량이 한 3개 정도 된다는, 많이 먹는 애는 10개를 먹는다고 해요. 햄 소세지는요, 저희가 책 많이 보시죠. 진짜 먹어서는 안 돼야 될 제품.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이 안에 나쁜 것들은 그냥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아이스크림이 참 포화지방산이 되게 많이 되고 당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먹고 있네요. 콜라를 먹는 아이들도 많고 비타민 이온 음료, 그다음에 가공우유, 이렇게 멸균 가공우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먹는 아이들도 많네요. 햄버거, 피자, 가공 치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먹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일일 허용량 초과 첨가 식품류거든요. 그래서 아까 먹는 그런 인스턴트 제품, 스낵 과자류, 라면, 뭐 햄, 소세지 다 이런 것들이 먹었을 때 뭘 먹게 돼요? 이 안에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린 이런 것들을 먹게 돼요. 그래서 대량 섭취했을 때는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상승하면서 몸 안에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민해지고 그리고 날카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과자 안에 들어있는 이 나쁜 음식들 때문이거든요. 그런 첨가물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바닐린이라는 피자와 사탕에 들어있는 것들은요. 간과 신장의 비대를 만든다고 해요. 성장의 감소에 완전 극대한 영향을 미치네요.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색소들 있잖아요. 적색사모. 제가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 주어서는 안 돼야 되는 것들, 이거 책들 보니까요. 이 식용색소가 어마무시하게 나쁘더라고요. 이게 성장 억제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독성 평가를 보시면 황색 사오를 먹으면요. 과격한 행동이 나오고 폭력에 대한 상관관계 의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색소들이 이만큼 안 좋죠. 생습기 기능도 저하시키는 햄버거, 빵이나 피자, 사탕의 산도 조절제로 쓰이는 푸마르산이라고 하는 그 첨가물이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네요. 그리고 이거 알루미늄, 칼륨 이런 애들이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디에? 과자에. 근데 이게 정말 국소 염증 수치를 되게 높이는 거죠.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러면 내 아이는 건강한가? 이게 혈중의 납수 농도 비교를 한 수치입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이 수치가 되게 높더라고. 한국이 캐나다, 미국 보다 납의 수치가 높고요. 그 다음에 수은의 수치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죠. 뭐 수은을 그냥 먹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이게 미량의 영양소 요구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칼슘부터 시작해서 인, 철분, 아연이 특히 중요한 건 너무 잘 아시죠? 남자 같은 경우는요. 15에서 18세에 10까지 필요하거든요. 10. 그 다음에 비타민 A도 성장기 아이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E 이런 게 B군, 엽산 이렇게 필요하고요. 영양을 보면 미네랄 있죠.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미네랄은 신체 조직, 효소, 비타민 활성화, 호르몬 생성하고 체내 산도 pH 조절하고 세포의 삼투압 조절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영양 분반하는데 꼭 필요한 미량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미네랄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요. 한국인들이. 그리고 특히 아이들도. 그래서 중금속 미네랄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모바일
검사를 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명이 너무 심했을 때 좋은 거를 먹는다고 먹는데 한약을 많이 먹었다 했잖아요. 이 미네랄 검사를 하고 몸의 밸런스가 어떻게 깨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막내가 이 모바일 검사를 했었어요. 이게 성장 이렇게 운동센터를 다니면서 이거를 했었는데 이게 2017년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넣었는데 레인지 한 개, 그러니까 요 정도를 넘으면 이제 여기가 그냥 평균의 레인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이야. 근데 저희 집 애들, 그러니까 그 우리 막내는 이 안에 다 들어있긴 한데 제가 좀 놀랐어요. 어머,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위에 물질로부터 많이 차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높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알루미늄 보이시죠? 수은은요. 수은 같은 경우는 수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이 수은은요. 화장품 방부제에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이때 아이가 아말감 치료를 했어요. 충전용 아말감에 수은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지 않았나 제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알루미늄은요. 과자 제가 이제 이거 검사를 하고 데이터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알루미늄이 높죠? 했더니 캔, 음식, 그다음에 그 과자 봉지는요. 다 알루미늄으로 들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얘가 먹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보면 바둠이 되게 제일 높았죠, 이게. 이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이 당시에 우리 애가 파마를 했어요. 파마가요. 파마약, 염색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의약품, 색조화장품 이런 거에 밀가루, 정제성탕에 제지, 페인트에 엄청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진짜? 근데 이거를 해소에 도움된 영양소들이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요. 이게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알루미늄 애들 과자 많이 먹이지 마세요. 근데 그거 먹을 때요. 그 알루미늄 같이 섭취하더라고요. 비타민 C 아미노산이요. 이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또 많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셀레늄, 비타민 C, 특히 비타민 C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 독소를 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수 영양소가 어느 정도 섭취되었나 봤더니 그래도 웬만큼 잘 먹고 있었는데 아연이 부족했어요. 아연. 그래서 아연을 따로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셀레늄과 아연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마그네슘, 칼슘은 어느 정도 먹고 있었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쑥쑥 자라나야 할 때 또 마지막으로 제가 키에 되게 요즘에 예전에 없었어요. 근데 키 크는 요인에 이 스트레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스트레스가 키 성장에 많이 방해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잠도 푹 자야 되고 수면, 아주 좋은 질의 수면이 필요한데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 호르몬과 코르티솔 아시죠? 호르몬 분비가 돼서 맥박이 빨라진다. 혈압이 상승되고 우리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렇게 열이 오르는 이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화가 안 돼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도 안 되고 흡수에도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키도 그만큼 못 자라게 됩니다. 근데 참 공부해야 할 나이에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짬짬이 풀어주는 것들을 부모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산소 운동 5분 정도 쉬는 시간에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얘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 한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좀 준다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큰딸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가 봐요. 그래서 애들이 엄청 요즘에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쓰는 시간을 제가 30분을 줬어요. 9시부터 9시 반까지. 그럼 그때 핸드폰 보면서 뭐 친구들하고 카톡하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모가 또 많이 풀어주고, 그다음에 영양적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영양들. 근데 저는 오늘 어린이 성장이지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얘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전까지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더블 X,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추어블 칼슘 대신에 칼맥디 먹으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들은 특히 아세로라시가 이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섭취했을 때도 훨씬 더 효과를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바꿔서 이렇게 엄마가 꾸준히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기 시작하면요. 먹었다 말았다 하면 효과가 없고요. 꾸준히 한 통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먹을 수 있도록 2스푼 이상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권장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키 성장 솔루션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